자, 두 번째 프린트, 모집단과 표본. 이거는 통계적 추정의 첫 번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어떤 집단의, 예를 들어 키에 대한 평균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 집단, 엄청나게 많은 집단이 있는데 그 모든 집단을 다 확인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만 가져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 전체 집단의 키 평균을 예측해 보는 거야. 추정해 보는 거야. 추정. 그렇지? 추정에는 뭐 평균을 추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대학에 가면 배우는 뭐 분산을 추정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평균을 추정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배워보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용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전수조사는 그냥 싹 다 조사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런 집단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조사한다 이 말이죠. 표본조사는 여기에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조사한다 이 말이야. 모집단은 원래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지? 원래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전체, 그지? 자료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이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이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하지. 자, 표본은 내가 아까 치면 여기서 다 뽑지 않고 일부분만 뽑는다 했잖아. 이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죠. 자,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는 뭐야? 표본의 크기는 이 표본을 내가 이따가 뽑을 건데 몇 개 뽑을 거냐 이 말이야. 만약에 100개를 뽑는다.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추출은 뽑는 거야. 뽑는 거.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방금 내가 뽑았어. 하나 뽑아가지고 확인을 했다. 그럼 이 확인한 걸 다시 되돌려놔. 복원을 시키는 거야. 다시 되돌려서 원래 있던 원상복귀 그 상태에서 또 뽑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뽑혔던 것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뽑힐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복원 추출이야. 자, 비복원 추출. 자, 비복원 추출 나와 있는데 비복원 추출은 뽑아. 그리고 다시 넣지 않아.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또 뽑아. 다시 넣지 않아. 얘를 제외한 또 나머지 것 또 뽑아. 그럼 뽑다 보면 여기 점점 없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임의 추출은 무작위 추출을 말하는 거야. 랜덤 추출. 무작위로 그냥 뽑는 거야. 근데 임의 추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막 뽑는 건데 반드시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다고. 복원 추출로 우리가 생각한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이라는 거는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 그렇지? 그런 특성들을 조사할 건데 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x라 하자. x가 키다 이 말이야. 사람의 키. 일단 사람 몸무게 이런 거죠. 자,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 해.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 살짝 했지. 모집단 전체를 평균 낸 거. 모집단 내가 여기 조사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 1억 명이야. 이 1억 명을 싹 다 조사해가지고 평균 낸 거를 모평균이라고 하고, 이 1억 명에 대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하고, 이 1억 명에 대한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하는 거야. 그지?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 기호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밑줄 끌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호가 중요해. m이 나오면 앞으로는 모평균을 말해.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 시그마는 모표준편차를 의미해. 이 기호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기호다.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 거야. 모집단에서 전체 집단에서 n개를 뽑는다 이 말이야. n개. 그러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두 번째, n번째 이렇게 총 n개를 뽑을 수 있을 거야. 얘네들을 추출했을 때 이 표본들, 얘네들이 표본이야.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편차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 자, 표본 평균은 x바 중요해. 너무 짙다. 표본 평균 x바도 써야 돼. x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편차는 s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본 평균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어. 표본 평균. 그럼 여러분 표본 평균을 어떻게 내는 거야? 자, 이렇게 표본들을 다 더해가지고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바로 표본 평균 구하는 것이.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 이 표본들이 5개. 자,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이 있어. 5개야. 크기가 5니까 5개. 이 5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하거든. 그럼 X바.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한다? 5개. 1, 3, 5, 7, 9를 더해 주시면 바로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이 되겠지. 표본 평균. 자, 5분의 얼마야? 25. 그래서 5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표본 평균이야. 자, 표본 분사는 뭐야? 얘들아, 이 표본 분사는 많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어. 그렇지만 이 표본 분산은 원래 우리가 분산을 구할 줄 알잖아. 분산이 뭐야? 분산은 x1이라고 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 그러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가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제곱해. 마찬가지야. x2에서 m을 빼, 평균을 빼, 제곱해. 얘네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지? 그래갖고 이 숫자만큼 나누면 이게 바로 분산이잖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많이 구했지. 그죠? 근데 여기 표본 분산, 내가 지금 표본 분산 구하고 있는데, 표본 분산은 좀 구하는 게 달라. 볼게. 이게 뭐냐면 편차야. 편차. 거기다가 다 제곱을 했어. 지금까지 똑같아. 편차 제곱을 다 더했어. 그래갖고 이걸 원래는 n개로 나눠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 보니 n으로 나눈 게 아니고 뭐가 나눠져 있어? n-1로 나눠졌잖아. 그지? 통계학적으로 여기를 n-1로 나누어야 조금 더 유의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n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개로 나눈다. 이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야. 표본 표준 편차는 방금 구한 거에서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표본 분산을 또 구하라 했기 때문에 표본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자, 표본의 평균이 뭐냐면 5지. 그럼 1에서 5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 이거의 제곱. 자, 마찬가지 3에서 5를 빼. 마이너스 2. 떨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지. 제곱을 해버려. 그 다음에 5에서 5를 빼. 0의 제곱. 7에서 5 빼면 2의 제곱이니까 자, 2의 제곱. 자, 9에서 5 빼면 4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편차의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해. 그래갖고 원래는 5개니까 얘를 5개로 나눴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 한마디로 여기서는 5-1. 4로 나눈다고. 그래야 바로 이게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다. 16, 4, 4, 16. 위에는 40이고 밑에는 4니까 약분하면 10. 그래서 표본 분산은 10이 나와야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자, 요거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거 해보자. 주머니에 135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있어. 3개의 공이 들어있지. 이 공을 확률 분포표로 해보는 거야. 자, 135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뽑을 때 135가 나오겠지. 135 셋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 이 x가 뭐냐면 공에 적힌 수가 바로 x래. 135라고 하는 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공의 수는 1 아니면 3 아니면 5만 가능하잖아. 근데 이걸 x라고 했잖아.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하고 3하고 5지. 근데 1은 3개 중에 1개니까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도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5도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학기 초에 했던 내용들이지. 자,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평균. 여기는 모집단이야. 모집단. 전체가 135밖에 없는 모집단이라고. 모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모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구했던 평균들은 모평균들이야. 다 모평균. 그렇지만 그때는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고 한 건데, 지금부터는 표본 평균인지 모평균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모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모평균이지. 모평균. 그럼 이 모평균인데 모평균을 어떻게 구해? 그냥 평균을 구하면 돼. 원래 평균이 모평균이었다니까.
자, 1, 3, 5 하면 3, 약분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평균이 3이 나오는 거야. 모평균이 3이. 그 다음에 모분산도 구해야 돼. 모분산을 구할 거야. 모분산은 우리가 구하던 대로 하면 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곱해, 제곱에서 곱해, 제곱에서 곱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3분의 1, 9, 25.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9. 그러면 3분의 35에서 3분의 27을 빼주면 되겠지. 3분의 8이 되네. 3분의 8. 그래서 모분산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해놓을게. 자, 모평균은 3이 됐고, 모분산은 3분의 8이 되더라 이 말이지. 자, 이 밑에가 중요해.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러분이 방금 했던 거는 여러분이 학기 초에 배웠던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 표 2개 그리는 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이거 한번 표 2개 그려볼게. 자, 여러분이 방금 그 상황하고 똑같아. 1, 3, 5의 주머니 안에 1, 3, 5가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 자, 이미 추출은 무조건 말 없으면 보건 추출이라 했지. 보건 추출을 하는 거야. 2개만 뽑는 거야. 1, 3, 5 여기 3개 중에서 2개만 뽑는 거야. 2개. 근데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지. 다시 집어넣어. 그럼 내가 어떻게 뽑을 수 있냐? 1, 2를 뽑을 수도 있지. 1, 2. 자, x1, x2가 이거야. 적힌 수, 뽑았을 때 적힌 수를 각각 x1, x2라 했어. 그래서 1, 2를 뽑을 수 있는 거야. 1, 2를 뽑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뽑을 수 있지? 자,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1, 1, 3, 1, 5. 그지? 제일 처음에 3 뽑고, 그 다음에 1 뽑을 수도 있지. 달라. 1, 3하고 3, 1은 달라. 1, 3은 x1이 1이고, x2가 3인 거고, 3, 1은 반대로 x1이 3이고, x2가 1인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달라. 3, 3, 3, 5. 5, 1, 5, 3, 5,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표본을 내가 방금 구했잖아. 이게 표본이잖아. 그럼 얘의 평균을 여기다 적는 거야. 쟤 2개. 1, 1의 평균은 뭐야? 1이죠. 1, 3의 평균은 뭐야? 2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죠. 이거의 평균은 3. 이거의 평균은 2, 3, 4, 3, 4, 5. 각각의 평균을 구했죠. 내가 지금 표본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여러 개가 나와, 표본 평균이. 만약 여기를 지금 2개만 뽑아서 그러지, 만약 이걸 3덩어리를 뽑았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많아질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밑에 있는 표본 평균도 많아진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표본 평균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가. 그럼 표본 평균 라지 x 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취할 수 있겠네. 여기다 적는 거야. x 바가 취할 수 있는 거 1, 2, 3, 4, 5.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뭐야? 1이. x 바가 1이 나오려면 이게 총 9개잖아. 이 9개 중에 1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9개 중에 1개.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하나, 둘, 3개.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1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선생님이 지금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구한 거야. 그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 자,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거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얘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리고 얘는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이거는. 이해 가시죠? 그럼 얘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니까. 자, 9분의 1, 4, 9. 곱하는 거야. 이렇게. 8, 5. 자, 9분의 27.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자, 분산도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9분의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곱하면 1. 제곱 4, 2, 8. 3, 3은 9, 3, 27. 4, 4, 16, 32. 5, 5, 25,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뭐야? 평균의 제곱 아까 3. 3의 제곱이니까 9. 9는 9분의 8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분의
앞에 거 계산하면 9분의 93이 나오고 뒤에는 9분의 8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보면 9분의 12가 되더라.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더라 이 말이죠. 됩니까?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이거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냐면 3분의 4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모분산이 우리가 앞에서 이 모분산 이미 구했어. 모평균을 구했어. 모평균. 근데 모평균이 실제로 어때? 3하고 이거 똑같지 이거 두 개. 그래서 이 모평균이랑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더라 이 말이야. 모평균이 얘랑 같은 거야 얘랑. 그리고 모분산이 아까 3분의 8 나왔잖아. 3분의 8 나왔는데 얘는 방금 구했던 표본 평균의 분산보다 3분의 4가 나왔잖아.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실제로 이 3분의 8에다가 모분산 3분의 8에다가 이 표본의 크기 얼마였어 아까? n이 2였죠 2. 표본의 크기 n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곱해버리면 3분의 4가 된다 이 말이야.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원래 있던 모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눈 거랑 같더라 이 말이죠. 이 결과는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는 거고 오늘 수업 시간의 핵심은 이 두 개의 표를 여러분이 잘 그릴 수 있냐라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표 한번 그려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1, 2, 4가 있고 복원 추출하고 크기가 2인 표본에 x바의 확률분포 표를 구하시오. 이 x바의 확률분포 표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x1, x2부터 한번 해볼까? x1, x2는 여기는 x바가 될 거고 x1, x2는 내가 1, 1 뽑을 수도 있고 1, 2, 1, 4 자, 2, 1, 2, 2, 2, 4 그 다음에 4, 1, 4, 2, 4, 4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자, 1, 1의 평균은 뭐야? 1, 1.5 1, 4의 평균은 3, 1.5 2, 3, 2.5 3, 4 표본의 평균들을 구했지? 그럼 표본의 평균을 한 번 더 나열을 해주면 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미안 2.5도 있네 3, 4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합 1 여기다가는 확률 x바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럼 1이 나오는 확률이 지금 하나 1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총 9개 중에 하나. 자 1.5가 나올 확률은 하나 두 개네. 그러면 9분의 2 2가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 9분의 1 자, 1 나왔고 2 나왔고 아까 1.5 1.5도 했고 자 이번에 2.5가 나오는 거 9분의 하나 자, 3이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9분의 3 4가 나오는 거 9분의 1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러분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x바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 이거 잘 쓰는 사람은 절대 헷갈려서 헷갈리는 일이 없었겠지. 이걸 아마 잘 못 쓰는 애들은 x바가 표본 평균인지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 막 헷갈릴 수 있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x바는 표본 평균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